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어려운 문제도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사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미혼이고 40대 후반이라서 이제는 결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싫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몇 번인가 사귀던 사람과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노처녀로 이렇게 늙게 된 거죠. 남동생은 결혼해서 옆 동네에 살고 있고 제가 부모님과 살았는데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72세 되신 엄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희 엄마는 갑자기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의지하려고 해서 요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안 갔으면 하는 눈치고 제가 회식이 있어서 늦는 날이면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십니다. 그래서 용돈을 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해도 안 나가시고 친구분들을 만나시라고 해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끼고 사십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계속 아프다는 말을 하시니까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싫은 법인데 계속 아프다 소리를 하시니 저야말로 진이 다 빠지네요. 이래서 나이든 부모님과 사는 게 힘든 거구나. 요즘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엄마가 이렇지는 않았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몇 주라도 어머니를 좀 모시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동생네 집에서는 일주일도 못 있고 집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저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엄마와 떨어져 혼자 살고 싶습니다. 엄마가 남동생네 집으로 가시고 저도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다가는 우리 엄마 너무 서운해하시고 아이처럼 안 가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엄마와 사는 사이 저희가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아프다 하시고 자꾸만 저한테 언제 들어오니 몇 시에 오니 하는 이 아기가 같은 엄마의 이야기가 귀찮고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한테 자꾸만 짜증을 내게 되고 악순환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계속 사이만 나빠지는데 엄마가 남동생네 가시고 저도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요즘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들 좀 들어봤습니다. 예, 엄마가 딸을 너무 의지하는 거죠. 맞이고 하니까 남편 같은 생각도 들고 막 친구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엄마가 딸을 조금 풀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내 개인적인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어디 놀러 나가셔서 이런 데라도 나오셔서 공원 같은 데라도 나오셔서 대화를 모르는 사람하고라도 금방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딸을 조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죠. 제 엄마도 엄마고 딸도 딸이고 진짜 입장을 보면 다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엄마가 취미생활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노래교실을 간다든가 그래갖고 딸하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줘야 되겠죠. 딸.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해가지고 오늘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시간을 다 보낼게. 다른 때는 이제 자기도 생활이 있으니까 엄마 이제 나는 나만의 시간을 좀 주고 엄마하고 막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하면 엄마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딴 날은 자기가 또 무슨 뭐 할 걸 찾거나 이렇게 좀 딸이 알아봐드리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딸한테 의지하는 거는 딸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머님이 즐거우실 거를 따로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72세면 요즘에는 70대라도 엄청 젊으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주변에 뭐 노인대학이나 아니 문화센터 같은 데 다니시면서 강좌 같은 것도 좀 들으시고 본인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 매일 심심하시니까 딸한테 언제 오냐, 빨리 안 오냐, 뭐 계속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즐거우시면 딸도 또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좋은 일은 또 좋은 일을 불러오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또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딸한테 많이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지 뭐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도 있을 법한데 좀 읽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연에도 그렇게 밝히셨어요.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작년에 그것도 72세 된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너무 의존하고 이제 분명한 이유는 이제 있죠. 네네. 사실은 뭐 따님도 슬프셨겠지만 평생을 함께하신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72세니까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점점 의존적이 돼요. 심리적으로도 의존이 되고, 예. 신체적으로도 몸이 마음 같지를 않으면 자식이나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 한구석에,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저당 잡히고 발목 잡혀서 난 정말 지옥같이 산다 이제 생각하게 되면 계속 그 생각이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런 과정이,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구나. 네.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네. 지금만큼은 힘들지 않을 겁니다. 예. 저기 어머님은 남편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면 아마 옆에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위로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디 네. 아프다 그러면 어디라는 그렇죠, 한마디로 옆에서. 위로가 되잖아요. 네, 여기 아파 이러면서 좀 주물러 줄 수도 네네. 있고 거기 아파 뭐 이제 이렇게 좀 관심. 그러니까 이제 허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옆에 이렇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들어줬던 남편이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허하고 몸도 이제 여기저기 아파 오시는 거고, 이제 이런 거고요. 아까 시민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참 해주셨는데, 네. 일주일에 하루를 맘맘데이. 예, 엄마를 위해서 네네. 마음껏. 그래서, 그리고 맛있는 거, 맘맘.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좀 먹고, 이런 맘맘데이를 좀 하루 만들면, 네. 엄마가 그날 기다리고, 평상시 때는 좀, 그 대신 이제 엄마한테 일주일치 뭐 이렇게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 이번 주에는 엄마랑 나랑 이거 개쑥떡 뭐 이런 거 만약에 뭐 해 먹어야 되니까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손질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전환을 좀 시키면 어떨까. 네네. 그래서 딸하고 그 날은 우리 맛있는 거 뭐 해 먹기로 했지 아니면 우리 딸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지 네. 공연 보러 가기로 했지 그래서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네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관심을 좀 딸이 좀 쏟아주면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남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내 생활이 달라지게 됐고 빈 공간이 크게 자리하게 됐고 이제 어머니가 그게 제일 크시겠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울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관심도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텔레비전만 끼고 사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따님이 잘 모르시는 게 네. 몇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빈 공간이 얼마나 큰지를 이 따님은 모르세요. 알 수가 없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 살갑게 뭐 어디 아프냐고 했을 때 대꾸를 해준 남편이 아니더라도 속세이고 말썽피우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숨소리 들리고 어딘가 있어서 기척되고 네네. 거꾸로는 뭔가 챙겨줘야 하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내 네네. 역할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지를 가까운 전원주택에 살아보면 이웃에서 사람이 살고 소리가 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위안받거든요. 네, 네.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는 따님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이 하루 정도 어머님을 위한 그날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날은 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그냥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저당 잡혔다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네. 엄마도 요구도 제대로 못 들어드리고 내 즐거운 시간도 못 가지면서 그냥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그냥 흘려보내실 거예요. 끌려가듯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적응하셔야 되고 어머님도 사실 적응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은 어머님도 그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떤 거는 그죠? 뭐 어머님이 아무리 좀 서운하시고 하더라도 혼자 쓸 수 있는 그 장기 프로젝트인데 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게 또 남동생입니다. 올케고. 아니 남동생이 좀 모시고 와서 살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남동생이 동의할지 네. 같이 사는 또 올케가 흔쾌히 받아들일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죠. 그쪽도 꽤 조심스러울걸요. 네네. 저러다가 그죠? 야 나한테 우리한테 짐이 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평소에 올케와의 관계, 남동생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원만해야 네. 그것도 분담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어머님을 좀 따로 살고 남동생이 모셔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요. 결혼도 안 한 딸 자식이 같이 모시고 사는 게 가장 원만한 모양새니까 네네. 그걸 너무 주장하면 그죠? 못돼 먹은 자식이 되고 너무 인정머리 없는 누나가 되는 거죠. 저 어머님이 원치를 않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나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건 근데 불가능해. 꼭 그런 네. 그런 자식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게 뭐 첫째일 네. 수도 있고 둘째일 맞아요.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런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한 자식이 편한 있고, 자식이 있어. 예, 좀 네. 같이 있었으면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싶은 딸인 것 같아요. 그런 이 것 딸이.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엄마가 자꾸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러는데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 엄마 아프지 이러면서 말 한마디를 아유 엄마 오늘은 좀 어때? 엄마 진짜 많이 아프겠는걸? 막 이래서 조금 좀 과할 정도로 아이야 괜찮다 이젠 좀 괜찮다 이렇게 나오게 반대로 좀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관심 받기 위한 저는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네. 물론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허하시니까 관심을 좀 받고 싶은 거고요. 아프다고 해야지 겨우 관심을 줘. 이 자식들이 다 바빠가지고요. 그러니까 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얼굴이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네. 아프다고 해야지만 관심이라도 관심 받고. 전화라도 한 통을 해주고 네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부분이 많아요 심리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좀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엄마 아픈데 어때 이러면서 정말 많이 아프겠는 걸 막 이러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잘하는 아들도 있고 따님도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아주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엄마한테도 이렇게 왜 아파 이런 얘기 한마디 하는 거 이게 좀 어색한 분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일부러라도 꺼내야 될 그런 대화들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엄마가 아기 같이 변화하고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요? 아이 그냥 엄마가 이제 그 연세도 이제 있으시고 아이 같아졌다. 그러니까 아이 같구나.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말 노인이 됐구나 이제는 네. 우리가 너무 아니, 나이 많이 먹었구나 이제. 아이라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돌봐주잖아요. 강아지한테 우리가 배신을 안 당하는 이유가 바라는 게 없어요. 강아지 내가 돌봐줘야 돼. 사실은요. 계속 그런 것처럼 엄마를 내가 좀 돌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아예 이 머리에 뇌를 그렇게 딱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설정을.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보면 어머님은 더더욱 이제 점점 더 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네네. 점점 더 의존적이 되는 거고. 네, 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거를 떠나서도 그렇죠. 예, 예, 연세 연세로 자체가 보나. 예. 그리고 이제 이 따님이 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너무 엄마 때문에 내가 그저 즐겁게 못 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잠깐 들어드리는 어머님 얘기를 들어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온전히 집중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그러니까 짧은 5분, 10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어머님이 내 딸애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니까 어머님은 점점 더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싶은 그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남동생하고 올케하고 또 주변에 친척 친구 가족들이 있으면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는 혼자 쓰실 수 있는 그 장기 프로젝트를 목표로 삼으셔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뭔가를 좀 잘 한번 따져보세요. 네.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자산은 본인 자신이죠. 그래서 남동생, 올케,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나? 또 어머님이 그래도 조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척, 친구분, 복지관, 그죠? 다 동원하셔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를 짜셔야 돼요. 네. 거기다가 본인이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결혼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라고 문을 닫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결혼이 또 반드시 목표일 필요도 없고, 네네. 예, 본인도 뭔가 좀 가슴 설레고 즐거운 거,
다시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잠시 어머님하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나 혼자 또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심리적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하나 만드셔야죠. 네. 아주 장기전이거든요. 본인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온 말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글의 서두가 결혼을 안 한, 네. 이제는 결혼은 지나간, 예, 배 떠난 일이다라고서 이제 전제를 하고서는 글을 시작하신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조금 정말 이분 스스로가 이제 노처녀가 됐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노처녀 히스테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짜증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우선 엄마하고는 그 맘맘데이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루 그렇게 정하고 남동생한테도 네. 하루는 너도 하루.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좀 의지가 되는구나.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관심을 이렇게 쏟아주는구나.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우선 충족시켜주면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꼭 미혼이어서가 아니고 그죠? 결혼을 안 해서가 아니라 40대 후반이면 서서히 신체적으로 그죠? 갱년기가 올 시기입니다. 본인도 힘들어요. 이제. 그럼요. 벌써 갱년기 온다 그러면 이분 너무 좌절하시겠는데요. 근데 그런 변화도 네.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우울감도 찾아오고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사귈 수 있는 남자친구도 한번 알아보시고 닫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왜 닫으세요? 아까 그렇게 정말 좀 닫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예. 늦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 많은 노력을 좀 들여보고 또 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님이 계속 의존적이면 전 정말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지만 네. 분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지붕에서 계속 지지고 볶지 말고 바로 그 옆에 가까운 데 남동생 내가 살듯이. 네네. 물론 이제 그건 가족회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면 아주 가깝게 자기 생활 거처를 원룸이든지 오피스들이든지 그것도 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마한테 충분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네네. 해야지 그런 과정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지금은 무조건 엄마의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아픈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병원 같이 모시고 다니고 요거를 좀 해보셨으면 해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네. 많이. 정말 아까 그 시민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또 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이벤트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동생 내서 또 일주일에 하루는 나하고 그래서 어떤 반나절이라도 온전히 엄마한테 관심을 쏟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또 엄마도 그 하루를 가지고 또 며칠을 일주일을 또 견딜 수 있는 또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꼴, 한 달에만 한 서너 번 꼴로 해야지 그 날짜고 시간까지 못 박아버리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오는 거고 못 가면 이제 어머님은 더 서운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혜도 좀 발휘를 하시고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이 자녀분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